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기 전에 먼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눈빛, 말투, 자세, 움직임, 그리고 그 모든 걸 감싸는 분위기. 우린 그것을 흔히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신호입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짧은 마주침, 처음 만난 누군가와의 인사. 그때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은 나누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기운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무의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이들은 그 판단의 시작점을 기운에서 찾습니다. 관상학에서도 얼굴보다 먼저 보는 것이 바로 기운입니다. 눈에 비치는 생기, 피부에 흐르는 윤기, 자세에서 느껴지는 자신감, 걸음걸이의 흐름.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상태를 직감합니다.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말이 없어도 호감이 가고 심지어 곁에만 있어도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죠. 반대로 나쁜 기운을 가진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불편합니다. 몸이 움츠러들고 고개가 저절로 돌아가고 머릿속에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죠. 그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기운 때문입니다. 기운은 정직합니다. 억지로 꾸밀 수 없고 겉모습으로는 감출 수 없습니다. 화장으로 얼굴은 가릴 수 있어도 기운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운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운을 풍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말보다 더 빠르게 진심을 말하는 것. 기운으로 사람을 읽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열리는 사람, 또는 이유도 없이 피하고 싶어지는 사람. 당신이 느낀 그 첫 느낌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당신이 그동안 느끼고도 말하지 않았던 바로 그 감각에서 출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장. 기운은 말하지 않는다. 다만 흐를 뿐입니다. 그 사람을 처음 본 순간 말을 건네기도 전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가 아니고 눈빛도 표정도 아닌 그 사람을 감싸는 기운입니다. 기운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부담스럽고 누군가는 낯선데도 왠지 편안하죠. 심지어 말 한마디 안 나눴는데도 그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반대로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기운입니다. 기운은 흐릅니다. 말보다 먼저 전달되고 외모보다 더 정확하게 내면을 비춥니다. 좋은 기운은 따뜻한 향기처럼 퍼지고 나쁜 기운은 무겁고 텁텁한 공기처럼 주위를 감쌉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모든 감각을 통해 타인을 읽는다. 즉,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대방의 기운을 읽고 그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만난 낯선 사람, 회의실에서 마주한 새로운 팀원,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나 지인. 그 모든 만남에서 우리는 기운이라는 첫인상을 통해 상대방의 상태를 스캔하고 거리와 신뢰의 정도를 가늠합니다. 이 기운은 단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사는 방식, 생각의 방향,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신을 관리하는 습관, 그 모든 것이 기운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운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한순간의 꾸밈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난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안정돼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녀는 오랜 시간 마음 공부를 해온 분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명상으로 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여유를 가지려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기운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서 오는 향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말솜씨가 아니라 그 사람을 감싸고 흐르는 기운입니다. 기운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흐르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2장. 얼굴보다 더 중요한 기운의 첫인상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은 얼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기운, 즉 분위기나 첫인상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습니다. 잘생기거나 예쁘지 않아도 왠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 위로 흐르는 기운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긴 것이죠. 관상학자들 중 일부는 말합니다. 관상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기운이다. 이는 얼굴 생김새가 아니라 그 얼굴에 담긴 느낌과 에너지가 사람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말해준다는 뜻입니다. 같은 표정이라도 기운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줍니다. 미소를 지어도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있고 얄밉고 계산적인 사람이 있죠. 그 차이는 표정이 아니라 기운의 결이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세상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감추려 하지도 않고 과하게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바로 첫인상에서 기운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취업 면접에서 두 사람의 스펙이 같다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한 명은 말없이 있어도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고 다른 한 명은 불안함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관이 누구를 선택할까요? 바로 그 기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첫인상은 단지 외모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지가 그의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이 곧 인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 사람 참 편해 보인다, 괜히 좋은 느낌이 들어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기운이라는 언어를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은 마음을 열게 하고 신뢰를 자아내며 관계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반면 나쁜 기운은 아무리 화려한 외모를 가져도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첫인상을 만들기 위해 겉모습만 다듬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당신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입니다. 기운이 얼굴보다 먼저 상대를 감동시키는 법이니까요. 3장.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유 없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건네지 않아도 그의 존재만으로 주변 공기가 맑아지는 듯한 기분. 그건 아마도 눈빛에서 시작됩니다. 깊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선,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는 부드러운 시선은 상대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은 말투입니다. 조급하지 않은 말의 속도, 상대의 말 끝까지 들어주는 여유, 언제나 낮은 톤의 안정감 있는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행동. 어딘가 뾰족한 사람은 늘 동작이 빠르고 손끝이나 발끝에 긴장이 흐르지만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불필요한 제스처 없이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며 리듬을 깨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는 뇌파의 안정성과 연결됩니다.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심리적 안정이 높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상태를 신경계의 자율성이라고 부르며 자율신경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수록 외부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분노나 불안을 겉으로 터뜨리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다스리는 힘을 가집니다. 서울의 한 임상심리센터를 운영하는 박정은 심리상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 조절은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과 친밀하고 그 친밀감이 상대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죠. 실제로 뇌파 분석을 통해도 이러한 차이는 드러납니다. 편안함과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알파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베타파가 과도하게 높지 않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상대방에게 안정된 에너지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하죠. 한 실험에서는 30분간 스트레스를 주는 대화 실험 후에도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심박수의 급격한 변화가 적었고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지수 또한 낮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좋은 기운은 단순히 말이나 표정으로 연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오랜 삶의 태도와 감정 습관, 그리고 심리적 근력이 만들어낸 깊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기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앞에서 경계심을 내려놓게 되고 자연스레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이란 빛나는 외모나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하게 흐르는 그 사람의 내면이 만들어낸 가장 정직한 향기입니다. 그 기운은 공간을 채우고 사람의 말투와 눈빛, 걸음걸이에서 드러나며 함께 있는 이들의 마음을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기운이 좋다고 느껴질 땐 그 사람의 삶이 편안하고 진실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우리는 그 깊이를 말이 아닌 기운으로 먼저 읽게 되는 것입니다. 4장. 기운이 나쁜 사람은 왜 피곤할까요? 사람을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도 아닌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괜히 지치고 숨을 한번 크게 내쉬게 되는 순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기운을 빼앗긴 것 같다. 이처럼 기운이 나쁜 사람과의 만남은 실제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에너지 고갈 이모셔널 디플리션이라고 부릅니다. 기운이 나쁜 사람은 대체로 불안이 많고 그 불안이 말투, 표정, 동작, 호흡 등 전반에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말투가 항상 급하고 단호하며 상대의 말을 끊고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거나 과도한 감정 표현으로 대화를 지배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긴장을 유발하고 마치 계속해서 방어 태세를 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또한 표정에서도 긴장감이 드러납니다. 눈썹을 찌푸린 채 말하거나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 얼굴,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동공이 자주 흔들리는 모습은 내면의 불안을 반영하는 지표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과 마주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기도 전에 뭔가 불편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대비 자세를 취합니다. 몸이 움츠러들고 호흡이 얕아지며 상대가 떠나간 뒤에도 한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기운이 나쁜 사람과의 만남이 피곤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미국 시카고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과 짧은 시간만 함께 있어도 상대의 스트레스 수치가 평균 20% 증가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별다른 갈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기운은 언어 이전에 전달됩니다. 뇌는 상대방의 표정, 손짓, 말투, 호흡을 빠르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감정 상태를 예측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느낌은 사실 정교한 신경학적 스캐닝의 결과인 셈입니다. 기운이 나쁜 사람은 그 불안을 주변에 방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전염처럼 옮겨지죠.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불안한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기운이 나쁜 사람은 그저 피해만 주는 존재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고 내면에는 다 풀지 못한 상처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운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누군가의 어두운 에너지를 무작정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리두기를 통해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기운을 점검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의 기운은 이미 말보다 앞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나쁜 사람은 왜 피곤한가? 그것은 그 기운이 주는 무게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정의 주파수는 몸과 마음 전체에 진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어떤 감정의 파장을 공유하는지 그것을 알아채는 감각이야말로 타인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자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5장. 나는 어떤 기운을 풍기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의 주름을 살피고 옷차림을 정리하며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하지만 기운은 거울에 비치지 않습니다. 기운은 타인이 먼저 느끼는 나의 이미지입니다. 눈빛, 말투, 걸음걸이, 앉는 자세, 심지어 말하지 않는 순간의 숨결까지 모두 기운의 언어로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기운을 풍기고 있을까요? 타인은 나를 만나고 어떤 인상을 받을까요? 나는 상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불안을 전염시키는 사람일까요? 자신의 기운을 점검한다는 건 스스로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삶의 태도를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한 심리상담 전문가는 말합니다. 기운은 결국 그 사람이 쌓아온 삶의 흔적입니다. 마음속의 찌꺼기, 반복되는 감정 패턴,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기운이 되어 몸에서 배어나오죠. 그러니 자신의 기운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을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내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 나는 어떤 에너지를 품고 사는지를 묻는 것.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습관. 좋은 기운을 만드는 출발은 바로 그러한 사소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기운을 바꾸려면 삶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급하게 말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바쁘게 움직이던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보는 것. 그 시간이 기운의 균형을 되찾게 합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긍정 심리학에서는 감사를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좋은 기운을 전하고 관계에서 더 깊은 신뢰를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정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좋은 기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과 태도, 그리고 감정의 품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자신의 말투를 점검해보고 하루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행동이 나의 기운을 바꾸고 내가 머무는 공간의 온도를 높입니다. 나는 어떤 기운을 풍기며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한 사람,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운을 읽는다는 건 사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말보다 먼저 다가오는 감정, 눈빛보다 먼저 전해지는 기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이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의 기운을 느꼈나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기운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 채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